네, 바로 아토피 토론입니다. 여러 해 동안 계속 성인 아토피로 고생 중입니다. 좋은 안내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자성요법 TV를 오늘 아침에 접하게 되어 연락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자로도 연락드리겠습니다 해서 연락이 왔었어요. 그런데요, 여기 아토피로 고생 중인데 좋은 안내를 간절히 부탁한다고 했는데, 질문 주신 분, 성인 아토피로 고생 중이라 했는데요, 아토피 만만한 병 아니에요. 그래도 얼마나 답답한 심정이면 이렇게 질문을 주셨겠습니까? 유튜브 방송 첫 방송 보시고. 그런데요, 질문 주신 분, 저는요 배고플 때 한 마리의 물고기 휙 던져주는 사람이 아니고 평생 굶지 않는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심정이시니까 아토피 초간단 요약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 그런데 이분 외에도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녀분들 특히. 관심이 많은 주제이기 때문에 먼저 삼도인의 아토피 치료 경험담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거 먼저 소개해 드리고 본론 계속 들어갑니다. 한 남자가 나이 50에 오른손 지구혈초 위가 어린아이 손바닥만큼 천백하고 피계 육난 하나 류엽의 소자와 여하고 그 손등이 한결같이 천백하여 손으로 만지며 환초를 깊이 긁으면 아프고 얇게 긁으면 아프지 않은 지가 이미 10여 년이라. 삼촌은 비록 원래부터 마목이 없는 것이나 환초가 정이 지구혈초 상측에 있으므로 처음에는 임읍중조를 보하고 액문협계를 사하였더니 치료하기 3, 4개월이 지나도 효험이 없고 또 천백한 까닭으로 배고픔인가 의심하여 치료하기 원료에 즉 3, 4개월 동안 또 치료했는데 육난이 그러니까 환초가 이제 덧살이 생긴 거야. 덧살이 생긴 게 점점 커지더니 이젠 진단하기조차 어렵게 변했는지라. 그래서 통비한성인가 하여 통비한성으로 치료하였더니 역시 수개월에 걸쳐 치료했음에도 효과가 없거늘 바야흐로 얇게 긁으면 아프지 않은 것은 피비인 줄을 깨닫고 번법으로 치료하기 수개월 만에 터진 피육과 진물은 살이 모두 합창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서울에는 조선시대에 해민원이 있었고 국립의료원, 여기 건봉사에는 백화원이라고 있었거든요. 백화원. 요나마을이라고 지금도 그 부근에는 건봉사에서 운영하는 노인요양병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근이에요. 그 부근에 환자들이 초막을 짓고 그리고 치료를 받는 거예요. 치료가 다 끝났거나 아니면 거기서 사망하거나 하면 낫질 않아서 그러면 초막을 철거합니다. 그리고 스님들이 삥 둘러서서 양동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걸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불이 번지지 않도록 양동이에 물 가득 채워서 번질 것 같으면 물 뿌리는 거지 뭐. 그러니까 돌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환자가 삼두인에게 얼마 동안 치료받은 거예요? 3초 정격을 처음에 놓았는데 몇 개월 동안? 3, 4개월. 그런데 효과가 없어. 그래서 이번에는 혹시 폐승격증인가? 역시 3, 4개월 놓았어. 근데 치료가 안 돼. 그리고 나서 이거 대장승격증인가 보다 하고 대장승격을 또 3, 4개월 놓았어. 그러니까 적어도 1년 반이 지난 거예요. 1년 반이 지났다. 그런데 도인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혹시 폐전격증이 아닐까? 그러니까 아주 보다 심각하게 환자를 고민하면서 살펴보셨겠지. 여기저기 살펴보시고 진맥도 하고. 그랬더니만 폐전격으로 치료하기 수개월 만에 진부른 살이 마르고 터진 피육이 다시 합창이 되더라.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또
통비 한승으로 시험할 시자 치료하였더니, 즉 그래 이 난이한 환자를 통해 한번 임상실험을 해보자 하신 거예요. 솔직하게 시치하였더니라고 썼어. 그러나 병자가 수삼방을 시함에, 즉 시험함에 실증이 나서 철거함으로 나도 또한 붙들지 않았다. 이 경우 두 가지 경우로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철 타면 또는 지하철역 구내에 당뇨병 일형 환자, 그런데 당뇨병 일형 환자를 위한 어떤 약이 개발됐는데 이것을 임상실험을 해야 돼. 그래서 자원하는 사람에게는 왕복 교통비와 뭐 등등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 이런 거 가끔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문자 그대로 시하는 거예요. 어떠한 암 환자가 면역 항암제 새로 개발된 약인데 사실은 새로 개발된 약은 아니에요. 미국에 이미 개발된 거예요. 미국, 영국, 독일 이런 데서, 일본에서 개발된 약인데 제네릭, 즉 한국의 어떤 제약회사가 그 면역 항암제의 특허 기간이 다 끝난 후에 이제 제네릭, 즉 카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카피할 때 그 여가가 어느 정도일까? 그래서 그것을 무료로 투약하는 거예요. 그게 임상시험이에요. 여기 시함이에요. 그러니까 삼도인은 노골적으로 환자한테 나 사실 네 병 잘 몰라.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네가 동의한다면 일단 내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볼 거야. 내가 지금 확신은 안 가거든. 하지만 때로는 이 요법도 쓸 것이고 때로는 저 요법도 쓸 거야. 네가 동의한다면 이래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환자한테 동의 구하지 않고 시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환자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상시험을 한 것이다. 환자가 눈치챘다. 이렇게 한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 번 강의에서 이걸 가만히 뜯어보니 곰곰이 읽어보니 삼도인은 분명히 환자한테 동의를 구했다. 왜냐하면 그러나 병자가 수삼방을 시함에,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나아가는 도중인데도 혹시 모르지? 이것도 3, 4개월 후에 어떻게 변할지도 몰라. 그러면 내가 지금 전 양반한테 계속 임상실험 대상자가 되어야 돼? 해서 갔을 수도 있고 철거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삼도인이 동의를 구하지 않았는데 눈치챈 거야. 그래서 의사면다야? 애초부터 폐정적 놔줬으면 나 이 고생 안 하잖아. 도대체 나 가지고 어디까지 또 시험을 해야 만족하겠어? 아니 아무리 의사라도 그렇지, 아무리 스님이라도 그렇지, 이것은 땡중 아니야. 이러고 철거하고 갔을 수도 있다.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병이다. 아토피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 아토피거든요. 어느 정도 어려운 병인지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에 들어가 보니까 브라브라 이거 안 읽어드려요. 원인 및 위험요인 또 치료 방법 등등등등이 브라브라 일부만 소개했는데도 이렇게 많어. 치료는 어떻게 한다 등등. 결론은 이거저거 다 치료해도 결국은 가장 선호하는 요법은 전신 스테로이드 요법밖에는 없어. 건선도 마찬가지. 건선도. 이렇게 어려운 병이에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고 자가 면역으로도 생기고 면역력이 약해서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질문 주신 분은 자가면역증에 의한 아토피인지 면역력 약화에 의한 아토피인지 유전적인 것인지 환경적인 요인인지 알 수가 있나. 그래서 일단 교과서적인 말씀만 드릴 수밖에. 보면은 면역과 관련된 문제일 때는 전신 면역 조절제를 써요.
이를테면 인터페론 감마라든지 또 항대사물질 사이모펜틴 또는 탈감장요법, 면역글로불린 정맥주사,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 등등 소개하는데, 결국 소위 치료는 대별하면 약으로는 스테로이드 제제이든 아니면 면역 억제제 또는 면역 증강제 증에 따라서 그러니까 대증요법 관리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질문 주신 분은 틀림없이 병원에서 진단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알레르기 물질에 의해서 생긴 것인지 아니면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생긴 것인지, 어렸을 때 태어를 알았다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자가 면역증에 의한 아토피인지 면역 결핍성 아토피인지, 그런 걸 알아야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전 시간에서도 말씀드린 내용, 전신의 12경맥의 에너지는 광의적으로 볼 땐 각각의 경기가 발휘하는 면역력이에요. 그래서 삼침법은 자가 면역증인 경우에도 조절이 가능하고 또 면역 결핍인 경우에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각 경맥의 에너지로서의 면역 상태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자가 치료를 하실 수 있어요. 막말로 제가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음성을 듣긴 들었는데 음성 가지고 제가 어떻게, 전 초능력자 아니거든요. 초능력자 아니기 때문에 주신 글만 가지고서는 어느 요법에 해당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삼도인의 임상경험례, 또 하나의 임상경험례를 말씀드리면서 계속 말씀 이어드릴게요. 한 부인이 항상 요통에 고로 먹지를 못하고 전신에 부기가 있는데 두 면이 우중하며 혹은 은진이 생하고, 여기서 은진이 아토피예요. 은진이 생하고 혹은 복통이 있는지라 대장의 허증이므로 대장 정격을 썼더니 제증이 쾌차하더라. 그러니까 복통, 아토피, 부종 한꺼번에 해결. 그런데 좀 전 슬라이드에서 본 환자는 폐정격을 썼고요. 이 환자는 대장 정격을 썼네. 결과적으로 환자가 실증이 나서 가버린, 그래서 치료에 실패한 경우 다시 상기시켜드리면, 처음에는 3초 성격 났어요. 폐 성격 났어요. 대장 성격 났어요. 이러기까지 1년 반이 지났어요. 그리고 또 3, 4개월 동안 폐정격으로 치료했어요. 그랬더니 나았어요. 아니, 나아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실증이 나서 가버렸다. 그러니까 삼도인도 어려운 병이 여기 아토피와 같은 피부질환이었다.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죽기 살기로 덤벼들어야 돼요. 죽기 살기로. 우리 학교의 교재 중에 보면 삼심자요법 초급 교재, 삼심의학 중급 교재, 집대성 삼경주서 고급 교재, 그리고 고방유략, 아까 마왕탕증, 계지탕증 등등 설명한 고방유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초급 교재에 사실은 아토피 치료방이 아주 상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아주 상세하게. 삼심자요법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 네, 아토피뿐만 아니라 AS로서의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봐주세요. 아토피 아니더라도. 먼저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목차를 보세요. 2권 목차. 제일 먼저 수태음 폐경편이 나오잖아요. 수태음 폐경에 보면 폐보법, 즉 폐정격으로 치료할 수 있는 증상들 해가지고 쫙 나오거든요. 보면 폐결핵, 만성비염, 기관지 천식, 기관지염, 폐렴, 건선주부습진, 딸기코, 비듬, 요통, 우협통, 근육 이완 증상, 관절결핵, 안부충혈, 안구건조증, 목이 쉬는 증상, 상복통, 흉통, 그리고 폐사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증상들,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간질 등이 나오죠. 쭉 이제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일단 아토피 환자는 이거 보세요. 질문 주신 분 28쪽 보세요. 28쪽. 아토피성 피부염 나와요. 일단 읽어요. 목차를 보고 아토피와 관련된 질환은 다 읽어본다. 여기
건선 주부습진에는 표시는 안 했는데 피부질환이잖아요. 이것까지 읽어요. 즉 피부질환의 병증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나는 폐전격증인가 대장전격증인가 등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다 읽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 질문 주신 분은 요것만 읽으세요. 피부질환만 읽으세요. 목차를 보시고. 그리고 족퇴음습 비토경편에 또 보면 역시 비전격으로 치료할 수 있는 증상들 나오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가 폐전격증하고 또 중복이 돼요. 또는 대장전격편에서도 중복이 되고 중복이 돼요. 좀 무슨 얘기냐면 요통이 폐전격증 요통이 있고 대장전격증 요통이 있고 방광전격증 요통이 있단 말이에요. 담전격증, 간전격증, 신전격증 등등이 있단 말이에요.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양상이 다 달라. 그러니까 요통이 있는 분은 요통편만 골라서 읽으시는 거지. 내가 삼침에 대한 지식이 지금 확고하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없어. 일단 적어도 자기 병을 스스로 터치하려고 하는 분들은 자기 병에 대해서 잘 알아. 그러니까 나는 폐전격증의 요통인가 대장전격증의 요통인가 정도는 아무리 완전 초짜라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꾸몄어요. 책이 꾸며져 있어. 그렇게. 그러니까 보시고 나는 대장전격증이구나. 그런데 똑같은 증상을 마누라가 호소해. 마누라도 허리가 아파. 그런데 여보 당신은 같이 읽어보는 거야. 여기 어디에 해당되는 것 같아? 여보 영감 당신은 대장전격증이 맞네. 근데 나는 폐전격 같은데 맨날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잖아. 그래? 그럼 당신은 폐전격 붙여줄게 하고 붙여. 그래 이제 만화님이 그러면 영감은 내가 붙여드릴게 하면서 대장전격 붙여줘. 아니 그러다 보면 낫는다니까. 아토피 족퇴음습 비토경편에 보면은 103쪽에 아토피성 피부염 건선이 나와요. 이거 읽으시는 거예요. 질문 주신 분 잘 봐주세요. 이거 읽어. 그러면 폐전격증과 여기 비전격증의 차이는 무엇인가가 설명되어 있거든. 보시면서 나는 여기에 해당하나 여기에 해당하나 면밀히 검토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대장금경편 수학명조 대장금경편에 가보면은 112쪽에 아토피성 피부염이 나와요. 만신창 역시 피부질환이니까 보세요. 124쪽에 나오고 그리고 역시 이거 피부질환이잖아요. 한냉성 알레르기성 피부염 136쪽 세 개 다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가만 써보자. 대장전격증 같기도 하고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 그러면 다시 피드백. 폐전격, 비전격, 대장전격 각각의 요법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아무리 완전 초짜라 하더라도 그 정도는 가늠할 수가 있거든. 왜냐하면 자기 병에 관한 한 적어도 십수년, 수년 동안 앓고 있는 분들은 전문이 뺨칠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거든. 또 수태양 소장경편에 보면 250쪽, 251쪽에 건선 아토피, 두드러기 알레르기성 피부염이 나와. 이거 읽어보시는 거야. 소장 전격증도 있네.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름 심포경편에 보니까 수포성 피부질환이 나와요. 물론 이것은 아토피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큰 관계가 없지만 그러나 어떠한 아토피인 경우에는 물집이 자꾸 생겨요. 그리고 진물이 흘러요. 이럴 때 대장전격증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최종 판단이 나는 대장전격증이었어. 대장전격증이 확실한데 그런데 보니까 때때로 수포가 생겨. 물집이 잡혀요. 그럴 때 심포전격을 같이 넣으면 하루 이틀 만에 꾸들꾸들해집니다. 그러니까 목차를 쭉 보시는 거예요. 목차를 쭉 보세요. 보시면서 나는 과연 어느 경맥에 면역과 관련이 있는가를 이해하시게 돼요. 나는 자가면역증인가? 아니 그거 알기가 왜 이렇게 어려워? 주치의가 분명히 당신은 면역력 저하 때문이요. 아니면 당신은 자가면역증 때문에 생긴 아토피요라고 말했을 텐데 아니면 이제까지 다녔던 주치의한테 물어보세요. 자가면역증이다? 일단은 말랐건 통통하건 이때는 대장 전격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진물이 많이 흐른다? 심포전격 표명하세요. 나는 보니까
너무너무 피부가 건조하면서 살이 막 터지려고 해. 뜯어지려고 해. 네. 폐전격, 비전격 중에 하나죠. 잘 모르겠어요? 폐전격, 비전격 같이 놓으세요. 그런데 어느 날 목덜미가 뻐근해서 만져보니까 우둘두둘 연주가 만져지는 거예요. 그러면 폐전격, 대장전격 또는 비전격, 대장전격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주신 분, 책에 보시면 목차에 아토피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일단 그걸 다 읽어보세요. 그리고 어느 아토피증이 내증인가를 아무리 왕초보라도 판단할 수 있거든. 왜냐하면 말씀드렸듯 아토피, 당뇨병, 천식, 비염 이런 분들은요, 의사들 뺨칠 정도로 전문적인 지식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흔히들 내 몸은 내가 더 잘 알아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늠할 수가 있거든요. 더해서 만약에 삼침의학까지 겸비하시게 되면 보유가, 그러면 삼침의학에서도 또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니까 보다 의과학적으로 이해하고자 할 때는 삼침의학에서 같은 항목 찾아보세요. 그러면 어느 사이엔가 내 아토피는 끝났어. 이제 다 치료가 된 거야. 그러면 아토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 파이오니어가 되는 거지. 개척자가. 남을 위해서 좋은 일도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삼침의학 또는 삼침자요법 등등을 보실 때 나는 허리가 아파서 삼침 배우고 있어. 그러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삼침자요법의 목차에서 요통과 관련된 거를 다 일단 먼저 읽으세요. 다른 거 공부할 생각 마시고. 지금 시급한 거는 왜 삼침자요법이라는 책을 저한테 구입하셨어요? 왜? 요통 때문에? 그러시잖아요. 요통 때문에. 그러니까 요통 하나만 집중하세요. 한 놈만 팬다. 요통 하나만. 목차에서 요통에 관련된 내용은 전부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초짜라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서 골라 쓰시면 돼요. 만약에 정 모르겠거든 이렇게 하세요. 요통이야. 폐전격증 있죠? 대장전격증 있죠? 그리고 방광전격증 있어요? 신전격증까지 4가지라고 합시다. 4가지. 그러면요, 폐전격을 일주일 동안 놔보세요. 만약에 폐전격증이 맞았다면 그러면 뭐 다른 거 쓸 겨를도 없어. 무조건 나. 그런데 점점 더 아파. 아니 7년 이상 아팠는데 일주일 아픈 건 못 참아? 그냥 일주일 동안 폐전격 놔. 아파. 일주일 후에 떼. 그리고 폐전격을 놨을 때 안 났다? 그러면 신전격증일 수가 있잖아. 신전격을 놔. 놓으니까 이런 이제까지 일주일 동안 끙끙 앓았는데 신전격 놓은 지 3일 만에 요통이 싹 사라졌네. 예, 해보세요. 또는 신전격증인 걸로 자기가 판단했어. 나 신어증이야. 발기부전도 있고, 아유, 요새 그게 참 헬렐레. 그래서 신어증이다. 지레짐작해가지고 신전격을 놨더니 더 아파. 아니, 그러면 그 반대되는 요법이 뭐예요? 방광전격이잖아요. 방광전격 놔. 그러면 나아요. 자, 여기 만져보니까 이하의 핵이 우들두들해. 자가면역증이 겸한 그러한 요통일 수가 있어요. 루푸스 병과 같은 그러한 그 여러 가지 병이 또 겹칠 수가 있어요. 대장전격 놓으세요. 그러면 이것도 가라앉고 허리 아픈 것도 나아요. 어떤 분이 부인병이 있어요. 여자분의 경우. 그러면 부인병과 관련된 내용 다 읽어보시는 거예요. 다 읽어보세요. 어떤 분은 그야말로 발기부전이 있어. 발기부전과 관련된 항목도 있어요. 읽으세요. 아우, 나는 이것 때문이었구나. 해보세요. 낫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낫는데 결정적으로 이게 완료가 안 돼. 서울 종로 세미나에 오세요. 오셔서 많은 대가들이 있으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무엇을 소홀히 한 것인지 좀
체크 좀 해주세요. 한번 다들 알아서 체크해 주신다니까. 그래서 올바른 요법을 조언받고 가실 수가 있어요. 꼭 먹고 알 먹고 알의 범위를 더 증폭시킬 수 있고 내 증상의 마무리 조언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말씀드린 대로 자성요법TV 왕초보를 위한 시간 다시 또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유튜브 구독자 1000명 돌파 기념 특집 시리즈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시리즈 하는 동안에 30여 명이 더 늘었어요. 요즘에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가입해 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보다 열심히 준비해서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나와 내 가족의 추추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